자, 반갑습니다. 6월 13일 화요일 모닝 브리핑 및 오늘의 관심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대표입니다. 자, 연일 시장은 좀 오르는 것 같은데 미국장에 비해서 국내 증시나 다른 아시아 증시들은 그에 못 미치는 상승률을 좀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떨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시장만 봐도 확실히 미국장과 한국 증시가 좀 다르다는 걸 느껴집니다. 미국 증시가 이제 정강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후강까지 좀 이어졌고요. 고용지표 둔화에 이어서 이번 주 발표되었던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둔화가 되면서 금리 동결 가능성은 79%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전일 말씀드린 걸로는 한 73% 정도였죠. 지난주에 80%대도 한번 찍었었고 60%대도 찍었었는데 확실히 이제 그 기대했던 그 고용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탄탄한 면들은 아직 있습니다만 기대치보다는 좀 둔화된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묶어놓고 다른 쪽을 좀 쓰기 위한 조건을 좀 만들어줘야 될 필요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5월 CPI, PPI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전년 대비해서는 소폭 오른다는 얘기도 있고, 전월 대비해서는 소폭 내리겠지만, 그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서 경계감 및, 만약에 이제 PPI나 CPI가 어떤 식으로 발표되든 간에 어쨌든 금리 동결을 하는 가능성에 약간은 좀 영향을 미치겠지만 어쨌든 6월 금리 동결을 하게 된다면 7월에 재차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0.5, 0.5나 0.75를 할 때와는 좀 다르게 0.25를 했다가는 이제 금리 인상을 했다가 금리 동결을 했다가 이런 식으로 아마 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한 번 정해진 규칙이 아니라 이게 가파르게 올랐다가 가파르게 내리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금리 동결이라는 카드를 쓰고 나서 재차 이제 상황들을 보면서 시간적인 측면들을 고려해서 아마 금리 인상을 재차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6월달에 금리 동결을 할 경우에는 7월달에 재차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7월달에 이제 금리 동결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번 달에는 일단은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되든 간에 시장은 위쪽 아래쪽을 한 번씩 경험할 가능성은 좀 높아 보입니다. 자, 국내 증시 쪽은 지난 주말 미국 증시 덕에 상승으로 출발은 했습니다만 이내 상승을 더 추가적으로 만들어낼 요소들이 좀 많지 않고 주중에 있을 FMC 회의나 그 다음에 CPI나 PPI 물가지표들이 지금 발표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그런 동결에 대한 기대감과 경계감이 공존을 하게 되면서 시장 장중에는 특별하게 이제 호재성으로 다가오는 이벤트나 업종별 모멘텀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있었던 게 이제 미국장에서 들려오고 있는 테슬라 흥풍인데요. GM 쪽도 이제 테슬라와 함께 슈퍼차저를 쓰게 되면서 국내 쪽에서도 슈퍼차저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죠. 국내 쪽에서 빠르게 지금 전기차 충전 얘기를 좀 하고 있고 그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걸 사용함으로써 전기차의 보급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높인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어제도 강세를 또 보이면서 12일째 강세를 좀 이어갔고요. 현대차 그룹은 미국 쪽에서 받아들이는 세액을 통해서 이제 울산이나 기아나 이런 쪽에 자본 리쇼어링을 통해서 추가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자동차 부품이나 자동차 업종들은 여전히 강세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최근에 강세 업종이나 박스권을 돌파하는 기대감들이 좀 커졌고 순환매되는 업종도 말씀드렸던 반도체 소부장, 그다음에 2차전지,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바이오 제약도 이제 바닥에서 한 번씩 튀었었고요. 엔터 쪽, 요 한 4개 정도는 계속적으로 이제 순환매가 되고 지속성이 되는지는 체크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중에 이제 가장 큰 부분은 주중 FMC 회의고 물가지표 체크인데 어제 미국장이 정강 후강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요게 일단은 국내 증시 어제 이제 강세로 마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침 역시나 강세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강세 출발하고 나서 추가 상승이 크게 나온다는 개념보다는 상승 출발한 이후에 유지되는 쪽으로 좀 보일 텐데요. 여전히 계속 장중에는 소강 상태가 많이 나오고 미국과 중국의 증시가 약간은 상관관계를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디커플링이라고 해서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조금은 열어두고 보셔야 된다. 그래서 미국장 일단은 크게 올려놓고 또는 이 미국과 일본이 상승을 주도하니까 다른 쪽으로의 자금들이 여력이 좀 되지 않아서 작은 다른 증시들은 조금 힘이 떨어지는 그런 형태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의 주요 뉴스들도 대부분 다 그 내용들입니다.
뭐 테슬라 훈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현대차 그룹 쪽과 함께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 뭐 강세를 좀 보였는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최근에 이제 뭐 신규 성장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이수화학이나 이쪽에서 이제 분사가 되어서 이제 나온 건데 뭐 주가 흐름들 굉장히 강한 편이죠. 그리고 삼화알미늄이 이제 신고가를 돌파를 했고 윤성 FNC 뭐 일부 종목들 2차 전지 주로 이제 묶였었던 애들이 대차 이제 신고가를 내게 되면서 주가 기대감들도 굉장히 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테슬라 훈풍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전반적으로 이제 조금 쉬어가고는 있습니다만 흐름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그리고 뭐 반내박 주식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뭐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드림 가격보다 거의 따블이 간 상태지만 뭐 미용 의료기기 시장에 대한 성장 가속화, 일단은 성장 가속화보다는 안정된 시장을 좀 이끌어 왔다는 거. 그래서 2021년, 2020년 뭐 코로나가 굉장히 힘들었을 경우에 그 코로나 기간에도 안정적인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그 모멘텀들을 통해서 안정적인 구간을 확보를 해놓으니까 그 코로나가 끝나면서 폭발적인 성장이 가속화되는 그런 형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쪽에서는 뭐 제이시스 메디칼, 비올, 뭐 앞서서 얘기했던 클래시스, 파마 리서치 등이 이제 가속화되면서 이제 신고가나 박스권을 돌파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IP 레버리지 확대에 따른 실적 성장 기대감들. 아티스트들이 이제 엔터 쪽은 이제 거의 자산이고 한데 그 자산이 될 수 있는 아티스트들의 영향들이 더 커지게 되면서 뭐 FNC한테도 그렇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키스트, 뭐 뉴 배우 쪽에 있는 쪽들, 그리고 배우 쪽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제 한류를 좀 지배했던 이제 아이돌 그룹들이 이제 많이 갔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배우들의 성장들도 커지게 되고,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제 배우들도 이제 해외로 진출하는 경우들이 꽤나 많아졌기 때문에 그것도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도 같이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일본 오염수 방류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온전 소식과 함께 엘니뇨 기승으로 인해서 이상기후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캐나다도 산불이 굉장히 좀 크게 났었고, 국내 쪽도 지금 이른 더위와 함께 긴 장마가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일본 쪽에 이제 태풍들이 자주 지금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염수 방류를 인해서 이제 소금이나, 그래서 미리 이제 소금을 좀 쟁여놓겠다라는 생각들, 그리고 대두나 뭐 이제 먹거리 관련 인플레이션,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모두 다 강세를 좀 보였던 그런 흐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쁜 흐름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상승들이 약간 테마성을 가지고 있거나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테마 쪽 이외에도 이 기본적으로 가야 될 업종들이 뭐 반도체, 그 다음에 2차전지, 그 다음 의료 미용이랑 엔터 쪽은 공통적으로 지금 분모상으로도 그렇고 시장 주요 뉴스로도 계속 표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종목들 다시 오늘의 관심 종목들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대부분 종목들이 이제 말씀드렸던 업종들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피라미드 포함해서 엘리어트 쪽 말씀드릴 텐데요. 차트 보고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뭐 다른 부분보다 뭐 제2호 쪽은 2차 전지 쪽입니다. 얘도 이제 탄소 나노튜브 2차 전지에 들어가고 이제 반도체 쪽에도 들어가고 뭐 여러 분야에 들어가는데, 이 탄소 나노튜브를 이제 할 수 있는 뭐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2차 전지 쪽에서는 독자적인 기술을 좀 보유를 하고 있어서 주가 대비해서는 뭐 조금 더 포인트는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로서는 최근에 이제 반등이 좀 나오기 시작했고, 다시 이제 우상향을 5월 달부터 다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좀 느리긴 하죠. 근데 최근에 2차 전지 종목들을 대부분 다 보면 이런 형태로 가다가 여기서 빵 쏘는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윤성 FNC나 뭐 어제 이제 고점을 돌파했을 TCC 스틸 뭐 이런 것들도 비슷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들 대부분들이 5월 초중순부터 해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좀 빨리 움직인 것도 있고 좀 천천히 움직여서 마지막에 이제 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2호는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A 프로가 좀 그랬고, GI텍이나 제2호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서서히 좀 올리면서 이제 우상향을 다시 가져가면서 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들을 한 번씩 가져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가가 떠오른다라면 이제 뭐 빠른 상승 추세를 좀 기대한다면 아마 거래량이 조금 많이 나와야 되는 그런 형태로 가면 될 것 같고, 거래량이 조금 줄어든게 되면 아마 요걸 천천히 타고 올라가는 이 상승 추세가 조금 연결이 되니까 연결해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STI인데요. 종목으로는 어제 거래량이 좀 터져 버렸는데
반도체도 그렇고 디스플레이 쪽도 제가 IT 쪽으로는 둘 다가 지금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둘 다에 이제 검사 장비 쪽으로 하니까 이제 박스권을 좀 돌파하려는 흐름들이 이제서야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올해 초반까지 굉장히 좀 부진했고 그 흐름을 이제 좀 돌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검사 장비다 보니까 아무래도 후공정 쪽에 해당이 되니까 그게 조금 반등 속도가 다른 것보다 좀 느렸죠. 그래서 전공정이나 뭐 소재 쪽이나 이런 쪽들은 먼저 미리 올랐거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종합 반도체니까 그 중간 정도에 있다면 후공정은 아무래도 뒤늦게 이제 좀 오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최근에서야 좀 오르기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일단 어제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거래량을 조금 더 줄여주는 것보다 아마 거래량이 더 늘리면서 이제 박스권 돌파를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박스권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13,500원 전후로 해서 매수가 조금 가능하고 13,000원을 깨지지 않는 상태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나노팀 자, 나노팀도 이제 박스권 딱 상단에 좀 걸려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방열 시트 쪽이 이제 되게 중요해졌고 이제 충전 쪽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급속 충전도 그렇고 테슬라 쪽에서 차저도 중요하고 그래서 국내 쪽에서도 이제 충전 바람들이 조금 충전소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올 텐데 그거에 좀 필요하고 배터리 안에서도 이제 방열 시트를 통해서 그 방열을 조금 낮춰주는 부분인데 차트로는 이제 박스권 딱 돌파하기 직전이죠. 그래서 이게 돌파가 된다면 다음 박스권이 34,000원, 35,000원까지 볼 수 있으니까 바닥권에서 한 중반 정도까지 어제 시가와 고가를 생각해서 이걸 매수를 조금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녹스 첨단 소재. 요것도 이제 거의 한 달 정도가 이제 조정이었는데 요걸 돌파를 하기 위한 긴 작업들을 좀 끝내면서 어제 장대음 기준이 나왔고 그걸 통해서 어제 절반 정도인 41,500원에서 42,000원 정도 조금 높게는 43,000원 정도까지 해서 박스권을 돌파하게 되면 이번 주는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늘면서 요 돌파 시도를 하는 47,000원에서 46,000원 정도까지 1차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요게 돌파가 되면 이제 거의 55,000원인데 뭐 업종으로서나 뭐 업황으로서는 나쁘지 않고 그게 이제 1차적으로 이번 주에 돌파를 되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쪽은 좀 선별적이긴 하지만 그나마 SK 바이오팜이 박스권 상단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여차하면 돌파를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추가 상승세 어제 몸통의 양봉 몸통의 절반 정도를 생각해서 보시고 74,000원을 깨지 않는다라면 추가 상승세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버 보안법과 함께 지금 클라우딩 쪽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일선에 서 있는 게 지금 엑스게이트입니다. 뭐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매물대가 좀 가볍기 시작했고 어제 양봉이 나왔고 그 양봉을 통해서 일단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오늘 시가 뜨고 뭐 10분 이내에 시세가 나버리면 이제 못 들어가지만 만약에 어제와 비슷한 모습들이 하루가 더 나오게 되면 그 모습 통해서 한 번 더 반등이 6,500원에서 7,000원대 한번 도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시가랑 저가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보시고요. 그 이상은 이제 추가적인 반등들 돌파를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뭐 어쨌든 FMC 회의를 주중에 지금 남겨놓고 있고 FMC뿐만 아니라 뭐 CPI, PPI 모두 다 지금 예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시장이 빨리 간다는 개념보다는 아침에 시가가 떠오르거나 시장이 내려버려서 출발하면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제 시장의 소강 상태에서 어떤 방향이 잡히느냐를 우리가 예측하지 마시고 어쨌든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곤 하지만 그 금리 동결을 보기 전까지는 시장이 빨리 움직일 가능성은 좀 적다. 그래서 그것만 좀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에이스 이동훈 대표였습니다.